2022년 초 TQQQ에 1억 원을 넣었다면 그해 말 계좌에는 약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TQQQ가 약 188%나 상승했는데도 계좌는 여전히 6천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50대의 1억 원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자녀 등록금일 수도 있고 주택대출을 갚을 돈일 수도 있으며 퇴직 후 2년 이상 사용할 생활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TQQQ를 평소에는 많이 보유하지 않고 QQQ를 꾸준히 적립하다가 폭락장에서만 TQQQ를 매수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만 많이 떨어지면 산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폭락의 기준과 최대 투자금, 매수 구간과 매도 기준을 하락장이 오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먼저 2022년을 보겠습니다. QQQ는 2022년 한 해 동안 약 32%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6,8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같은 기간 TQQQ는 약 80%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이 약 2천만 원이 됐습니다. QQQ가 32% 하락했다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약 47% 상승해야 합니다. 하지만 TQQQ가 80% 하락했다면 원금 회복에 약 400%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2023년에는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QQQ는 약 55% 상승했고 TQQQ는 약 188%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QQQ는 2022년 말 약 6,800만 원에서 2023년 말에는 다시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TQQQ는 약 2천만 원까지 줄었다가 188% 상승했는데도 약 5,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한 해에 거의 3배가 올라도 원금은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TQQQ를 폭락 전에 많이 보유하는 것과 폭락 이후 제한적으로 매수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2020년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충격으로 나스닥백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약 30% 하락하는 동안 TQQQ는 약 73% 폭락했습니다. 고점에서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불과 한 달 만에 약 2,700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었던 하락입니다. 그런데 달력 기준 2020년 연간 수익률은 QQQ가 약 49%, TQQQ가 약 107%였습니다. 같은 해 안에서 마이너스 73% 폭락과 연간 2배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폭락 전에 TQQQ를 보유했던 사람은 계좌가 70% 넘게 줄어드는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반대로 QQQ를 꾸준히 적립하면서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은 나스닥백이 20%, 25%, 30% 하락했을 때 TQQQ를 나누어 살 수 있었습니다. 같은 TQQQ라도 언제, 얼마를 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투자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80만 원은 QQQ를 적립하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모읍니다. 2년 동안 큰 하락장이 오지 않는다면 원금 기준으로 약 480만 원의 현금이 쌓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매달 100만 원을 모두 QQQ에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금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2020년이나 2022년 같은 하락장에서 QQQ를 팔지 않고 TQQQ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는 대기자금입니다. 그리고 매달 모은 현금만으로 TQQQ 투자금 전체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보유한 예수금이나 투자 대기자금까지 합쳐 전체 금융자산의 일정 비율 안에서 TQQQ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금융자산이 2억 원인 투자자라면 TQQQ의 최대 투자 한도를 10%인 2천만 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매달 모은 현금 480만 원과 기존 대기자금을 합쳐 2천만 원을 준비하더라도 그 이상은 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주택자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천만 원을 한 번에 넣지 않습니다. QQQ가 전고점에서 15% 하락하면 준비한 돈의 20%를 매수합니다. 20% 하락하면 30%를 추가합니다. 25% 이상 하락하면 다시 30%를 매수합니다. 나머지 20%는 QQQ가 21선을 회복하고 추세가 실제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한 뒤 투입합니다. 2천만 원을 준비했다면 4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을 나누어 매수하고 마지막 400만 원은 반등을 확인한 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하락에 모든 돈을 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2년에는 QQQ가 15% 하락한 뒤에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처음 산 TQQQ가 다시 30%, 40%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략은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전략이 아닙니다. 큰 하락 구간에서 평균 매수 가격을 낮추고 이후 반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전략입니다.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매도입니다.
평균 매수 가격에서 30% 상승하면 보유량의 30%를 매도합니다. 60% 상승하면 다시 30%를 매도합니다. 남은 물량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보유하되 TQQQ가 21선을 확실하게 이탈하거나 QQQ가 이전 고점 부근까지 회복하면 정리합니다. 매도한 돈의 절반은 QQQ로 옮기고 나머지 절반은 다음 폭락장을 위한 현금으로 남겨둡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TQQQ가 매수 후 더 떨어졌을 때입니다. 바닥을 맞추겠다며 추가 자금을 넣고 손실 때문에 중기 스윙을 장기 보유로 바꾸기 시작하면 원래의 전략은 무너집니다.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까지 투입한다면 더 이상 폭락장 대응 전략이 아닙니다. 은퇴 자금을 건 베팅이 됩니다. 이 전략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시장이 몇 년 동안 계속 상승하면 현금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폭락장에서 매수했는데 하락이 길어지면 큰 평가 손실도 견뎌야 합니다. 반등이 너무 빠르면 준비한 돈을 모두 투자하지 못한 채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QQQ를 꾸준히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을 완전히 놓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QQQ는 시장에 계속 참여하기 위한 본진입니다. 현금은 폭락장에서 투자 원칙을 지키게 해주는 방어자산입니다. TQQQ는 큰 하락 이후 반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한적인 가속장치입니다. 2020년에는 TQQQ가 고점에서 약 73% 폭락한 뒤 연간 기준으로 약 107% 상승했습니다. 2022년에는 한 해 동안 약 80% 하락했고 2023년에 약 188% 올랐는데도 이전 원금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TQQQ가 얼마나 강하게 오르는지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비싼 가격에서 큰 돈을 넣으면 엄청난 반등이 나와도 원금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QQQ는 매달 꾸준히 모읍니다. TQQQ는 QQQ가 전고점에서 15% 이상 하락했을 때부터 정해진 자금 안에서만 분할 매수합니다.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반드시 나누어 매도하고 다시 현금을 확보합니다. 40대와 50대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한 번의 최고 수익률이 아닙니다. 주택대출과 자녀교육비, 은퇴생활비를 지키면서 다음 상승장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TQQQ를 오래 보유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기 스윙으로 산 TQQQ가 손실 때문에 계획 없는 장기 투자로 변하지 않도록 매수하기 전에 출구부터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